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요, 장세가, 그죠? 아주 복잡하죠. 큰 흐름을 보면요, 2차 전지, 그죠? 에코프로 아니면 포스코 어떤 시리즈를 위시한 2차 전지의 다시 부활이냐, 아니면 초전도체가 바탕타지 하느냐, 아니면 둘 다 뭐 수그러들고 또 새로운 어떤 제3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그 앞전에,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일방적인 독주였죠. 대부분 종목들이 다 죽어버리고 2차 전지의 완전 광적인 어떤 독주 체제에서 최소한 어떤 그 흐름을 끊어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그죠? 그 부분은 7월 22일 날, 그죠? 7월 22일 날 논문 한 편이 발표되면서 SNS를 달구면서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세상에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그죠? 그 정시를 그지 한 13일 정도 레이스 독주를 했죠.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좀 쭈그러들고.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그죠? 뭐 그전에는요, 항상 선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어떤 테마가 있으면 내가 자신 없으면 그 테마를 참여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가능했어요. 뭐 거기에 상한가 먹을 거 나는 여기서 한 10%만 먹을래, 이런 선택권을 줬는데, 그런데 최근의 증시는 안 그렇죠. 2차 전지라는 테마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광적인 레이스, 뭐 이게 진실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많이 올랐다 작게 올랐다도 없어요. 퍼가 얼마인지 뭐 실적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에코프로 시리즈, 포스코 시리즈 막 무조건 배팅 치는 거죠. 그죠? 주식이 뭔지도 몰라요. 요즘도 그래요. 막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아줌마들이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되나 짜나 막 실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광적인 레이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한 사람들은 견디다 못하고 결국은 다른 종목 다 집어 던지고 2차 전지로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 나름대로 뭐 주식 좀 했다, 경력이 있다, 나름대로 뭐 어떤 적당한 어떤 분석이라는 걸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게 뭐야? 그렇지만 그 레이스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전부 막 주식 뭐 똥값에 다 집어 던지고 다 가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런 거를 우리가 2차 전지에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초전도체가 나오니까 비슷한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어찌 보면요, 약간 도박판, 그죠? 이거는 뭐 어떤 주식판이라기보다는 그지 도박판에 가까워요. 그냥 돈 낳고 돈 먹기, 어떤 그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오히려 머리가 아파요. 그 정보사에서 있는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한장하겠다, 한장하겠다. 왜? 보통 주식이 폭락을 하면요, 폭락을 하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뭐 이따구로 해가 추천을 해가 내가 망했냐짜리 막 그래요. 근데 요즘은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초보들이 막 와서 계좌 만들고 에코프로 뭐 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보사 직원이니까 고객이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래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은 수준이 주식이 뭔 줄도 모르는데 거기다 뭐 퍼가 짜고 뭐가 짜고 말해본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못 사겠더만 오르면 항의 전화가 오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수익을 얼마만큼 놓쳤다. 그래서 요즘은 뭐 어떤 정보사 직원들이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게 최고래요. 왜? 어차피 뭐 수수료는 고객들이 다 벌어주니까. 아, 이것도 연말 되면 뭐 에코프로 포스코 때문에 성과가 뭐 많이 나오겠네. 딱 그 정도. 그 정도로 뭐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똑같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전에는 그랬죠. 어떤 테마가 과도하게 형성이 되면 이 이상은 투기 영역이다 싶으면 카트. 우리는 누군가가 좋은 주식을 똥값에 버려둔 그 주식을 바닥에서 야금야금 주워가지고 기다리자. 그게 정석이다. 그랬죠. 그런데 에코프로 그죠? 시리즈 막 급등하면서 그 기간 시급했죠. 그냥 보릿고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 멘탈 붕괴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그런 어떤 한 번에 광기 레이스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다시 초전도체가 왔을 때는 여기에 비중을 좀 실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그죠? 우리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공부를 하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그죠? 뭐 서남이나 뭐 고려제강이나 이런 건 또 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초전도체 테마라는 게 우리한테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하고 좀 편안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죠? 어제 갑자기 뭐 인터넷 기자 한 분이 이상한 뭐 기사도 막 띄우고 그랬어요. 지분 테마 이거 다 구라다, 가짜다. 그러면서 떨어지고 또 한편 해외에서 논문 하나가 발표가 됐죠. 논문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미국의 미국 메릴랜드대의 응집물리이론센터 CMTC라고 돼 있길래 이게 뭐야? 그러면서 봤더만 그 미국 메릴랜드대의 응집물질 이론센터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느냐? 우리 LK99 이 물질 마음이 아프지만 섭섭하지만 뭔가 진짜 기대를 했지만 이거는 구라더라. 거짓말이다. 이거는 초전도체 아니다. 이런 기사가 한 2시쯤에 딱 떴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막 동시다발적으로 와 무너졌죠. 뭐 서남이나 뭐 그동안 이런 게 뭐 급등한 것들은 막 하한가도 가고 막 난장판이었어요. 순식간에 플러스 한 20몇% 간 게 하한가까지 떨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보통 보면 어떤 광적인 어떤 테마 막판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죠? 뭐 긴급하게 막 이랬다 저랬다 이라자 저라자 했다 막 갈팡질팡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당황은 했어요.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막 어떤 그 하긴 했는데, 근데 이후에 뭐 이제 어제부터 해가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야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어떤 사건의 재구성 막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요 어떤 좋은 종목도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잘 안 먹혀요. 그죠? 어저께 대구 그죠? 신공항 특별법 통과했잖아요. 통과했는데 어제는 반응이 없었죠. 보통 요게 통과됐으면 보통 관련주들이 전부 막 상가 어떤 그런 레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아예 잠잠하게 조용하고 뭐 조금만 한 1% 정도 갑툭갑툭 하다가 말았어요. 오늘은 그죠? 한 10% 이상 훅 급등하다가 훅 떨어지고 그만큼 손님들이 초전도체 아니면 2차 전지로 다 가 있으니까 손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흥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거를 뭐 웬만하면요 이런 쪽의 테마에 참여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진실 게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거는요 몰라요. 그냥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모른다. 왜?
당사자가 오픈을 하지 않은 이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왜? 이걸요, 누군가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나왔죠. 112년이 흘렀는데, 1911년도에, 그죠?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 초전도체라는 어떤 그런 분야를 많은 학자들, 단체들이 시도를 했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못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단지 뭐죠? 조건이 틀리죠. 극저온, 극저온이나 아니면 고압에서 만드는 거죠. 그거는 뭐 서남이나 고려제강 자회사 KT에서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 둘이는 진실이다. 그런데 얘들은 우리 캔턴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상압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막 이거는 산업혁명이지, 산업혁명. 그죠? 어찌 보면 인터넷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산업혁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파장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요동을 치는 거고, 얘가 진실이라면 어마어마하죠. 시세 차이가 100배, 1000배, 10,000배 계산도 안 나오는 어떤 그런 테마니까 쉽게 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일단 어제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죠.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 물질 이론센터 여기에서 구라다,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초전도체 아니다, 파급력이 너무 컸어요. 급락을 했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 그죠. 얘네들은 대체 뭔데, 뭐 하는 애들인데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초전도체 아니다. 왜? 뭘 근거로? 데이터를 근거로. 데이터. 미국 사람들은 참 데이터 좋아하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은 항상 뭐든지 근거예요. 근거. 데이터가 없는 거는 팔지도 못한다. 노 데이터, 노 셀. 그게 그네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좋다고 보죠. 그러면 데이터. 무슨 데이터가 있는데 뭘 근거로?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가 있다. 뭘 자기네들이 해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막상 하기를 해보니까 뭘 근거로? 카더라 통신. 누가 그러더라? 기가 차죠. 도둑놈 새끼들. 일단은 한번 보세요. 데이터가 어디냐? 싱가포르 난양공대.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싱가포르 이쪽에 뭐 얼마나 유명한 대학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싱가포르의 난양공대, 인도의 국립물리학연구소, 중국의 베이징대, 여기에서 준 데이터를 갖고 얘네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얘네들이 그러더라. 싱가포르, 인도, 중국. 뭐죠? 머릿속에 저는 딱 떠오르는 거는 돈만 주면 다 해주는데. 그죠? 우리가 임상 실험이나 뭔가 실험을 하잖아요.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하는데 우리가 바이오에서요. 바이오에서 최고로 사기 많이 치는 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질이 있어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나 개발했다. 그래, 요걸 갖고 임상을 진행하고 어쩌고 한다. 그럼 그거 어디서 났냐? 90% 이상이 중국이에요. 중국은요, 돈만 주면 도장 다 찍어줘요. 없는 물질도 만들어줘요. 임상 실험 안 한 것도 했다고 다 만들어줘요. 인도도 별 차이 없어요. 싱가포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나라보다 못하다 생각들어요. 근데 이 세 군데에서 이야기한 것을 듣고 여기에서 데이터가 말해준다. 실패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방송만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얘네들 때문에 저도 머리가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녁에 이 관련된 거를 집중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뭐 그냥 사기꾼 집단. 그리고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얘네들 비슷한 게 늑대가 나타났다 아니다 나타났다 아니다 끝없이 반복될 거예요. 진실 게임. 그죠? 모르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초전도체 테마는 크게 세 개로 나누시고 어떤 간다 봐야 되거든요. 첫째는 선암도요. 분명히 얘도 어떤 진품이에요. 진품인데 단지 굳이 요거는 이제 제가 박사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암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굳이 고기를 표현하면 한 삼겹살 정도다. 근데 고려제강의 KT는 뭐 호텔에 한 스테이크 한 요 정도 급이다. 그래 나누는 거죠. 그러면 뭘 근거로? 같이 협상 파트너나 노는 대상을 보는 거죠. 유럽에 있는 그 셀이라는 이 연구소는요, 전 세계 과학의 요람이라고 봐도 돼요. 지구에서 최고로 잘하는 과학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과학의 요람 이런 데서 KT의 어떤 초전도 성제를 가져가서 테스트를 하고 또 얘네들이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차세대 선제를 지금도 개발을 또 하고 있어요. 그만큼 빵빵한 파트너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해줘요. 선암 같은 경우는요, 뭐 앞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반복을 할게요. 앞전에도 보면 이 선암이라는 회사는 그죠? LS 전선 아시아랑 흥덕, 신갈 여기에서 1km 정도 초전도 선제로 쭉 전기선을 깔았어요. 그리고 전류를 흘려보내고 여기에서 흘려보내면 1km 후에 저쪽에서 얼마만큼의 전력 손실이 있는지 이런 테스트를 한 파트너에 실증을 했고, 그 외에 서남의 어떤 사업 어떤 그 공시 내용이나 사업 어떤 보고서 이런 데를 보면요, 대부분 어떤 큰 계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 단체에서 사가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사가는 거는요, 대부분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사가기는 사가되 우리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마라. 그 계약 조건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래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계약 금액이나 미국의 어디 땡땡땡이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나 이런 걸 보고 유추를 하는 거죠. 아, 요 정도쯤에서 사갔구나. 얘네들은 양자 컴퓨터 만들려고 얘를 사갔구나. 그러니까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선암은 뭐 구라는 아니죠. 그렇지만 상온 상합이 아니고 오리지널 제작 방식, 그러니까 고전이죠, 고전.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고 작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한다. 근데 어쨌든 초전도가 맞기는 맞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선암은 내려앉았지만 LS 전선은 급등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선암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충격파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맞고, 어쨌든 선암은 가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다. 왜냐하면 이 선암이라는 회사는 제가 2-3년 전부터 수없이 조사부터 하고 선암 갖고 이야기해가면 뭐 소주판 깔아놨고 내일 새벽까지도 뜯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실이다. 그래서 선암을 중심으로 한 테마 하나. 덕성은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얘는 제 기억으로 한 20몇 년 전에 국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뜬금없이 축구공, 가죽 만드는 회사가 얘를 받았어요. 그래 그 당시에 주가가 초급등을 했지만 기술을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초고속 열차, 그죠? 그 KTX 이런 게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KTX를 만들자. 그래서 자기 구상 열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덕성한테 간 거예요.
당시는요 특성이 아니고 특성화학이었어요.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이전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 기술이 사장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KTX를 만들 때요, 그 프랑스 저쪽에 어떤 협력을 했어.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그쪽의 거를 사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외국의 어떤 기술을 쓰면 되지 굳이 우리가 모험할 필요가 있어?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덕성은 그 이후에 요거 관련 매출이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테마로 또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300억 이래밖에 안 되니까 작업하기 되게 좋잖아요. 조금만 달라붙어도 초급등하는 거죠. 그런 맥락이다. 그렇지만 덕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빼고 싶어요. 초전도 테마. 뭐 그래서 제가 아예 밴드에서도 아예 언급도 안 했죠. 이런 스토리가 있다만 알지 이거는 우리는 사지 말자 이러는 거죠. 물론 샀으면 돈 벌었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는 주가라는 그래요. 진실을 아는 것과 시세가 나오는 것은 별개니까. 근데 어쨌든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덕성을 뺐던 거고. 그러면 뭐 선암, 그죠? 덕성, 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고려제강은 말씀드렸죠. 이렇다. 그러면요, 고려제강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요,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자산도 엄청나요. 부산 저 어떤 그 해운대 그 수역만 있는데 거기 보면요, 예전에 고려제강 그 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고려제강 박물관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한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와 평당 예를 한 3천, 4천, 5천 대도 완판되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 정도로 고려제강은요 자산도 많고 땅도 많고 뭐 엄청나요. 뭐 어떤 고려용족봉이나 자회사도 있고. 근데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대부분이 다 그렇듯이 어떤 상속 이런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 자식이 자랑스러운 자식이 있어도 공개를 안 해요. 숨기는 거죠. 근데 이분의 초전도랑 엮이면서 세상에 똘똘한 자식이 있다는 게 알려진 거죠. 근데 어찌 보면요,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우리가 못 챙겨 먹었는데 뜻하지 않게 초전도체라는 테마 때문에 고려제강의 가치가 알려졌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초전도체 테마 중에 지금 현재 저평가다 볼 수 있는 건 고려제강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려제강은 뭐 물려도 좋다 이런 기분으로 덤벼들자 그냥 파도 타기 해도 된다. 왜? 지금은 한참 저평가할 생각이 드니까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하나는 뭐죠? 지분이죠. 지분이고 우리 밴드 회원님들도 자꾸 관심을 갖는 거죠. 지분. 어제 저도 테마니까 뭐 적당히 소액으로 우리가 덤벼들자. 그래서 뭐 오전에는 그죠 덤벼들어서 막 이래 막 어떤 VI도 걸리고 먹고 팔고 오전까지는 와 축제 분위기가 좋았죠. 오후에 갑자기 기사 나오면서 그때부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부분도요 명확하게 테마니까 우리가 소액으로 단타는 치기는 치되 정확하게 공부는 하고 가자는 거죠. 알고는 가자. 그죠? 그래야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내가 미련 없이 빨리 손절이라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모르면 내가 발통식빵 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 지분 관계는요,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이 회사가 있어요. LNS 벤처 캐피탈.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벤처 캐피탈이에요. 뭐 돈 빌려주는데. 돈 빌려주는 이런 데인데, 그러면 그 전에요, 누가 돈을 빌리냐? 패턴 에너지 연구소가 빌렸죠. 근데 얘는 패턴 에너지 연구소는 2008년 7월 1일 날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 고대 출신의 이 최동식 교수라는 분이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죠. 대충 이래 계보를 보니까 한 2004년도 한 요 정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연구를 하다가
켄턴 에너지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2008년도에 또 이분을 최동식 교수라는 분을 약간 서포트를 해줬어요. 왜? 켄턴 에너지 연구소의 대표가 이석배라는 이 사람도 고대의 교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 최동식 교수 이분을 서포트 해주기 위한 어떤 일종의 어떤 사내 어떤 캠퍼스 벤처 한그 요 정도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립을 했는데, 근데 이후에 이 최동식 교수라는 분이 2017년 5월 7일 날 그냥 작고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연구가 중단이 되죠. 스톱이 돼요. 근데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LNS 벤처 캐피탈에 5억을 이제 지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켄턴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한 9% 정도 이렇게 담보로 이렇게 줬겠죠. 그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근데 이후에 쭉 진행을 하다가 이 연구를 주도하신 최동식 교수 이분이 작고를 하시니까 사실상 스톱이 된 거예요.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LNS 벤처 캐피탈에서는 이 5억을 빌려준 이 채권을 그냥 손실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100% 그죠? 제가 모든 걸 100% 하기는 불가능해요. 이 벤처 캐피탈에서 하기는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쭉 집대성한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LNS 벤처 캐피탈에서 얘를 부실채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를 주도하신 최동식 교수 이분이 작고를 하면서 사실상 연구가 스톱이 된 상태라서 LNS 벤처 캐피탈은 그 당시에 어떤 이거를 부실채권 처리를 해서 아마 스톱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LNS 벤처 캐피탈하고 연루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분 어떤 구성이죠. 그런 거는 막 짤짤한 회사 빼고요. 큰 것만 따지고 보면 코아시아, 파워로지스, 신선델타, 한양ENG, 아모텍 막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제일 대양이니까 신선델타죠. 신선델타도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고 뭐 다른 회사들도 뭐 적당히 반응하고 한양ENG도 막 오르고 막 이렇게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도 이래 보면요. LNS 벤처 캐피탈하고 한 달이 건너서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채권 규모가 5억인데 5억을 얘네들이 여러 명 나눠서 투자를 했다. 그럼 인당 한 1억 겨우 요거 갖고 이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초전도체가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지분 가치가 이게 진짜라 하면 켄턴 연구소의 얘의 가치는 뭐 500조, 5천조 부르는 게 값이죠. 지구의 역사를 바꿔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돈을 환산해요? 거래 계산해보면 이 지분의 가치는 천문학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지분 투자를 한다는 거는요. 어찌 보면 아무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 기술을 가져가서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피가 붙는 거죠. 그 가치를 시장은 보는 거라. 그러십니다. 지분 가치, 요 돈 얼만데 이거보다는 이 초전도체가 진짜라면 이 기술을 가져가서 우리도 사업할래. 우리는 뭐 자기 공룡양치 만들래. 우리는 양자 컴퓨터 만들래. 우리는 자기 부산 열차 만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변수로 하나 둬야 될 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애매해가지고 제가 그 같은 어떤 주식을 하면서 가끔 술 한잔 하는데 그냥 그 삼류 변호사예요. 삼류 변호사인데 뭐 지방에 고객도 없는 삼류 변호사인데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그 변호사는 좀 확실한데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밥 벌어 먹으려고 요즘 공인중개사 뭐 비슷한 그런 일도 병행하고 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그것도 없으니까 뭐 사무실 놔두고 맨날 하루 종일 그냥 주식 보고 그냥 단다 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그죠 우리 밴드의 그죠 이은하님이죠. 이은하님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제가 이게 그 질문하신 내용을 쭉 읽다 이분도 혹시 그 법조계 계시나 약간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요 보통 어떤 문구를 썼을 때 어떤 그들만의 언어라는 게 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툼의 여지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건 일반인들은 굳이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오늘 질문하실 때 내용을 읽으니까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표현을 하시고 이분도 약간 그런 뭐 비슷한 데 종사하시나 잠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진지하게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보통 보면 여 이상 말해봐야 뭐 하겠나 하고 적당히 끊는데 어쨌든 다툼의 여지까지 거론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깊이 있게 간다는 거죠. 일단은요 경우의 수를 따지보면요 LNS 벤처 캐피탈이 그 당시에 뭐 최동숙 교수가 작고를 하면서 얘를 부실 채권 처리를 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보통상 이래 보면요 이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떼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돈을 떼이면 어떻게 돼요? 이 떼인 돈은 이제 정크본드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금융권에서는 돈을 떼였어요. 도저히 이거는 받을 확률이 그지는 잘 없다 싶은 그런 채권들만 이래 모아요.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땡 처리를 해요. 땡 처리. 하면 도저히 돈을 받을 확률이 없다 싶은 채권 30억을 모으는 거죠. 뭐 1억짜리, 2억짜리,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쭉쭉쭉 해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한 덩어리를 모은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30억짜리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 30억짜리를 뭐 이제 뭐 4천억짜리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뭐 조폭이라 생각하셔도 좋고 어떤 그런 쪽에 얘를 팔아요. 부실 채권 돈을 우리가 돈을 떼인 도저히 못 받아낼 수 있는 이제 포기를 한 이 부실 채권 30억이 있는데 이 채권을 3천만 원을 사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밖에 가보면 뭐 어떤 뭐 추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붙이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쪽에서 30억짜리를 3천만 원에 사가는 거예요. 그 권리를.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잡으러 다니는 거죠. 잡으러 다니가지고 찾아가지고 얘 뭐 돈 내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뜨르르 당신 아들이 우리 얼마 썼는데 어쩐데 저쩐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자기네들이 처분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일반적인 이제 확률상으로 봤을 때 만일 그렇다면 이 얘가 벤처캐피탈에서 부실 채권 처리를 했으면 이런 데 팔아먹었을 거다. 그리고 상황 종료됐을 거다. 그래 되면 얘네들도 권리가 없어. 그러면 얘네들하고 연계된 예산은 전부 다 그냥 허당인 거예요. 불화,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게 이제 어떤 독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떤 부실 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토리 과정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걸 듣고 유추를 해보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걸 알고 여기는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해도 아주 소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안전하게 해야 돼요. 한 달이 건너서 얘네를 갖고 있다는데 얘도 못 믿겠어. 얘도 못 믿겠어.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달이 건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 예를 들었어요. 파워로직스라는 회사도 여기 지분을 갖고 있어. 근데 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예를 들면 파워로직스 대주주가 누구죠?
파워 로직스 대주주는 탑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근데 탑 엔지니어링을 보니까 지금 주가가 바닥이야. 3년 내내 적자 났다가 올 2분기부터 턴했어. 그러니까 하는 업종도 지금 뭐 좀 살아나는 업종 괜찮고, 과거에 보면요, 탑 엔지니어링 이 회사는요, 주성이랑 맞짱 뜨는 회사였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탑 엔지니어링이 어떤 뭐 한 3년 동안 쫄딱 나가면 얘네들은 주력이 중국이었거든요. 더 넓은 중국 만주벌판을 내가 지배하겠다고 쫓아가서, 그죠? 지금 중국 돌아가는 거 보면 뻔히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죽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나 로봇이나 다른 쪽으로 뭔가 터닝포인트 찾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회사 어떤 재무구조나 이런 거 봐도 예전에도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봐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데 대략적인 사업 어떤 2022년 놓고 쭉 훑어보니까 뭐 현금성 자산이 한 2천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데 이거 안전하죠. 안전하고 만일 파워로직스가 진짜다, 지분이 이게 살아있는 거야, 법적으로 내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그죠, 파워로직스의 대주주가 탑 엔지니어니까 무시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달이 건너서 안전하게 할인사살 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안전하다. 근데 얘를 갖다가 목숨 걸고 덤비 들고 이거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왜? 확인을 안 해주니까. LNS 벤처 캐피탈이 이거를 부실체코나 해가 손실 처리하고 없애버렸는지 들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지금 그죠, 결국은 캡틴 엔진 연구소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요거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 pens어요. 미국이든 어디든 다 짜야죠. 그건요, 얘네들 수법이에요. 이번뿐 아니고요, 얘네들은 말이 학자죠. 말이 학자고 말이 과학자지. 실제 보면요, 뭐 어떤 인간성 레벨로 따지보면 제일 추잡한 집단이 영일 수도 있어요. 네? 모든 사건 사고요 뒤에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그거는요 대부분의 특허가 등록된 그 이면을 뒤다 보면 진짜 많아요. 비일비재하게 많고, 특히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 뭔가를 개발하잖아요. 다 뺏겨버려. 못 살아남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대기업에다 납품하면 3년 안에 그 회사 망한다. 왜? 기술 다 빼가고 그냥 그 회사 끝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바닥이 참 추잡고 더럽다. 그만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택도 안 되는 삼류애들이 나서가지고 갑툭되는 거예요. 성질 건드리는 거죠. 덤비봐. 봐, 너 내한테 주니까 못 덤비는 거지. 야구내는 거예요. 말려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뭔가를 생각을 할 때, 특히 주식판에서는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익 본 놈이 범인이다. 어느 놈이 이익을 받는지만 찾아내면요, 대부분의 사건의 전말은 다 드러나요. 그게 거진 99% 맞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 사고가 펼쳐지면 항상 생각하는 게 누가 이득을 받느냐, 그것만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캡틴 엔진 연구소에서 그죠, 아카이브라는데 7월 20일 날 논문 2편을 내면서 초전도체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스토리를 쭉 보면 최동식 교수 돌아가시고 이후에 스톱됐다가 이 LK99라는 이 연구가 그 이후에 고대 카이스트 융합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는 권영환 교수라는 분 있어요. 이분이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연구를 이어받아요. 왜냐면 다 고대 접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석배 이분이
권영환 교수 이분한테 올려서 이분이 그거를 받던 타치를 해서 쭉 연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가시적인 성과를 낸 거죠. 아, 이거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최동식 교수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 연구를 그대로 그거를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그냥 맨땅에 헤딩은 아니라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어떤 지금 몇 분 흘러갔습니까? 지금 40분. 한 10분 안에 끝냈죠. 그러면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상원 상압에 대해서 가장 박식하고 똑똑하신 분, 세계가 인정한 사람은 김현탁 교수라는 거죠. 이 김현탁 교수라는 분은 우리 그저 ETRI 여기에서 한 25년 재직을 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이분의 어떤 초전도체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연구 논문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윌리엄 앤더 메리델 연구 교수로 가셔가지고 지금은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죠. 이분이 이석배 이 대표가 자문을 구했어요.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서 이래 됐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김현탁 교수가 오케이 받아서 또 조금 더 확인 사살을 해준 거죠. 어쨌든 논문에는 공동 저자로 김현탁 교수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아카이브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통상적으로는 그죠? 피어 리뷰를 거친다고 했죠. 동료 교수들의 어떤 검증을 거친다. 그런데 이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팬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것은 구멍가게 수준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기술, 뭔가를 지킬 능력도 힘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힘도 능력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알리면 되죠. 세상에 알려버리면 세상이 지켜줘요. 내 거를요, 비밀을 지키고 내가 내 혼자 뭔가 해결하려고 쭉 하면 어느 놈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묻히고 어느 다른 단체에서 요거 내 거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거를 지키고 자기네들이 안 죽고 살기 위해서 아카이브 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왜? 세상에 다 알렸으니까. 그러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구라다, 거짓말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김현탁, 이석배, 세동식, 권영환 이 사람이 돈 한 푼 벌었나요? 이 회사가 주식 회사인가요? 주식 거래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코아시아, 파울로시, 신성델타 막 이런 거 막 사놨을까요? 그죠? 이 사람은 실제 돈 번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돈은 못 벌었어. 이 논문을 발표해놔서 돈 번 거는 아무것도 없어. 주식회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돈이 아니면 뭐? 명예? 가만히 있어도 명예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수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교수 세계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고 명예, 권력, 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뭐 답답해서 꾸중물에 사기판에 발을 담그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뭘 위해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뭐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현탁 교수라는 분이나 권영환 교수님이나 스크나 분이나 이 사람은 학자다. 학자, 교수, 학자, 지식, 그죠? 지식 탐구, 업적,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돈도 안 생기고 명예도 갖고 득될 거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사기 쳐가지고 그동안 쌓아나온 명성 자기네들이 사기꾼으로 전략할 일은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최소한 뭔가는 봤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많은 그 학자들이요, 아니면 단체에서 거짓말이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영상이나 이런 거 봤죠?
이런 쪽에 자성 뭐 물질 하나가 공중에 부양이 됐는데 한쪽이 붙어 있고 한쪽만 또 있더라. 이런 현상은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이 초전도체는 반발력을 그죠? 반발력을 보이죠. 그래 반자성 상태로 되니까 공중 부양이 됩니다. 이 현상이 제대로 안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얘는 거짓말이야. 이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반자성 공중 부양 그러니까 반자성 이 상태는 미흡하다 쳐도 최소한요 전기 저항이 제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해도 어디야? 전기 저항이 제로 물질, 제로에 가까운 물질만 이때도 그게 전력선을 대체하면 그것만 해도 획기적이라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100%는 아니지만 김현탁 교수 이분은 뭔가를 본 거예요. 확신을 하는 거죠. 한 90% 확신과 10%의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10%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재력, 연구비, 뭐 어떤 지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완성체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했다. 그리고 110년 동안 아무도 못 푼 비밀을 여기에서 레시피 조금 던져줬다고 누구나 다 재현하면 그건 기술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100년 전에 이미 누군가가 했겠죠. 그래서 이 검증이다 뭐다 이거는 믿을 것도 못 된다. 그냥 구라 사기.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왜? 사람을 믿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후에는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제작 방식은 극비겠죠. 코카콜라 같은 상황이 되겠죠. 코카콜라 대학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회장 둘이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는 비행기도 따로 탄다잖아요. 전 세계 아무도 몰라. 코카콜라를 전 세계 수많은 데서 먹어봤겠죠. 그 성분 분석에 비슷하게 만들었겠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요. 8.15 광고 콜라라고 있었어요. 범양식품이니까요. 콜라 만들어가 팔았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김 빠진 콜라 맛이야. 펩시도 약간 그렇죠. 콜라는 뽑지 못하듯이 얘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죠. 제작은 어디 있어요? 외국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해야 되겠죠. 저는 얘가 진실이다 아니다 그거를 논하기 이전에 그 진짜라는 생각하에서 그 다음을 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100%는 아니라도 진실은 진실이다. 90%에 가까운 뭔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죠? 제가 가장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 싶은 거는 고려제강 그죠? 그거다. 선암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 관계는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지분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거론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진짜다 아니다 찌라시가 막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을 한번 믿어보자. 최동식 교수 이분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죠? 유언 말씀드렸죠? 이 이론이 완벽해질 때까지는 세상에 절대 발설하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7월 20일 날 논문을 발표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